안녕하세요. 토사부입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토지에 무허가 주택이 있다면 이것은 장점이 될까요? 단점이 될까요? 투자 가치 있는 땅이지만 그 위에 허가받지 않고 지어진 무허가 주택이 있다면 선뜻 매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기도 하는데요. 3년 전만 해도 토지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잔금 이전에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더라도 매도인 입장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토지와 무허가 주택 매매 계약을 한 다음에 잔금일까지 무허가 주택이 존재해야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를 매매하다 보니까요, 나름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주택 매매에서 발생하는 의외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과 불법 건축물의 차이인데요. 무허가 주택은 주택 건축에 대한 허가 자체가 없는 주택이라서 건축물 대장과 건물의 등기부 등본 자체가 없습니다. 허가가 없기 때문에 토지 지목이 전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불법 건축물 주택은요,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는 되어 있지만 그 외에 신고되지 않은 추가 건물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추가로 지은 건물은 증축 허가 없이 준공 후에 임의로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무허가 주택의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은 비록 전답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살았더라도 이 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무허가 주택이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빈집 상태는 안 되고 내가 이 무허가 주택을 팔 때까지 쭉 여기서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은 법적인 것보다 그 무허가 주택을 실제로 집으로 사용하고 파는 거라면 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세, 수도세, 재산세 등을 납부해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고지서나 영수증이 필요하고요. 이번에는 매수인 입장에서의 무허가 주택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이 또한 세금인데요. 매수인은 취득세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내가 비록 전답에 허가도 없이 지어진 집을 매수하지만 과세 당국에서는 당신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사는군요 라고 받아들여서 전답의 취득세가 아니라 주택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참고로 전답 농지의 취득세율은 3%이고요. 주택의 취득세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냥 전답을 취득했을 때보다 무허가 주택이 있는 전답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농지의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세는 1%부터. 예를 들어서 토지 매매가가 5억 원이면 그냥 전답일 때의 취득세는 5억의 3%인 1,500만 원이고요. 전답 위에 무허가 주택이 있다면 그것을 주택으로 모아서 1%인 500만 원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무려 1,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허가 주택을 매도할 때 이 주택이 비과세인지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주택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 즉 부속 토지라고 하죠. 이 토지와 함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지역은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3배까지 주택의 부속 토지로 인정되어서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의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지역에 무허가 주택이 20평이 있다면 20평의 5배인 100평, 토지 100평까지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요. 주거지역에 무허가 주택 20평 있다면 20평의 3배인 60평, 즉 부속 토지 60평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주택 대장이 없는데 주택의 정착 면적이 몇 평인지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무허가 주택 양도세를 낼 때 주택 면적을 좀 과장해서 써넣어도 받아주지 않을까요? 라고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무허가 주택이라도 나름의 주택 면적을 한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스카이뷰로 내려다 보았을 때 주택 처마의 끝점을 연결해서 면적을 산정하게 됩니다. 나름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주택 매도인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좀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을 매수할 때 세금적으로 유리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대출입니다. 무허가 주택이 있는 전답은 그 땅을 용도대로 잘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토지 용도대로 원래 용도대로 원상복구를 해야만 대출이 잘 나옵니다.
여기서 원상복구라 함은 무허가 주택의 철거인데요. 지목이 전다 및 농지 상태로 유지를 해야만 대출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허가 주택이 있는 토지에 투자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까요? 보통 해당 토지 말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만들면 됩니다. 토지 투자는 사실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막히면 길을 만들기도 하고요. 우회하다가 오히려 지름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투자에서 이기는 사람은 일단 길을 출발한 사람입니다. 시작 전에 시나리오를 A, B, C, D를 완벽하게 만들고 있다 보면 이미 출발한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 매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검토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토사부의 토지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토사부 TV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